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P 연구실 박사과정 이효준입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번 ECCB2024에 소개된 트랜스퓨전이라는 논문으로 이 투명도 바탕 디퓨전 모델을 바탕으로 이미지 이상치 탐지를 하는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연구인 트랜스퓨전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합성 이상 이미지를 활용해 리컨스트럭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의 이상 탐지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투 스테이지 아키텍처의 한계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투 스테이지 아키텍처라고 하자면은 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 중에 이 이상을 재복원하는 이 리컨스트럭션 부분과 이 복원된 이미지랑 인풋 이미지 간의 차이를 분간해주는 이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투 스테이지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 모델이 성공적으로 복원을 해내도 그 복원의 차이를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에서 판별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리컨스트럭션이 실패했는데도 로컬라이제이션이 오히려 그대로 나온 그 결과물을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이 false positive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인 모델들을 두 개를 운용하는 것 자체가 이상 탐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각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정상 특징을 학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모델들은 이 리컨스트럭티브 네트워크의 한계 또한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가 결국은 이상을 그대로 이상으로 뱉어내거나 아니면 정상인 부분을 그대로 정상인 부분을 비정상처럼 복원해내는 이런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이모티콘을 붙인 이유는 이 저자들도 이런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서 우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한 기존 해결 방법의 한계로는 이런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를 더 좋은 모델로 이런 바꾸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 디퓨전 모델로 교체를 해 보았어도 결국에는 이런 투 스테이지 아키텍처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도 기반의 디퓨전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이런 한계점을 좀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신세사이즈 어노멀리를 쓸 때 이를 단순히 노이즈를 입히고 노이즈를 지원해가는 디노이징 프로세스가 아니라 후술할 이 콜드 디퓨전 방식의 이 디터미니스틱한 퍼터베이션 방식을 따라서 이 비정상 영역을 투명도 바탕으로 지워나가는 형식으로 정상 영역을 복원해 나가는 방식의 디퓨전 프로세스를 새로 정의해야 했습니다. 추가로 이런 투 스테이지 모델을 원 스테이지 모델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트랜스퓨전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는데요. 하나의 모델로 이루어지고 그 모델 앞에 그 뒷단에 세 개의 프리딕션 헤드를 넣어가지고 동시에 이상 영역 그리고 이상 내용 그리고 정상 내용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예측해 나가는 새로운 이런 투명도 기반 트랜스퓨전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해당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논문인 이 트랜스퓨전이 담당하는 과업은 이미지 이상치 탐지 과업입니다. 이미지 이상치 탐지 과업은 정상적인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 새로운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해당 이미지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하는 과업을 의미합니다. 이 이미지 이상치 탐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지 레벨 아노멀리 디텍션입니다. 이미지 레벨 아노멀리 디텍션은 정상과 분명한 차이가 나는 전체 이미지를 이상치로 판단하는 태스크입니다. 이의 성능을 측정하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AURC, AP, F1 스코어 등이 사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픽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인데요. 이는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름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다시피 해당 픽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은 정상과 미세한 차이가 나는 영역의 픽셀을 이상치로 판단하는 태스크입니다. 이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AURC, Average Precision, F1 스코어, 그리고 추가로 AUPRO랑 요즘은 MIOU까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이상치 탐지 과업을 담당하는 모델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오늘 트랜스퓨전 논문이 해당하는 그 분류 중 하나인 이 Reconstruction Based A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construction Based Anomaly Detection은 한국말로 풀어서 말하자면 재구축 기반 이상치 탐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듯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오토엔코더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생성형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를 다시 복원한 이미지를 복원해서 그 둘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의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AD 같은 경우에는 정상의 이미지로만 학습하기 때문에 이 오토엔코더나 이 생성형 모델이 정상의 데이터로만 이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여서 만약 이상의 이미지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제대로 복원해내지 못해 정상 이미지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보다 더 크게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 사이의 스레시홀딩을 통해서 정상과 이상을 판별해내는 것이 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의 방법이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모델에 어토인코드 대신에 겐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 플로우 베이스 제너레이션 모델, 최근에는 디퓨전을 사용한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Reconstruction Based AD 모델 중 대표격 모델 중 하나인 DREAM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EAM은 오늘 소개할 논문인 트랜스퓨전의 2저자인 이 빗잔 분께서 1저자로 작성한 논문인데요. 이는 ICCV 2021에 억셉되고 이 Reconstruction Based AD 중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용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DREAM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은 정상 이미지의 펄린 노이즈를 바탕으로 만든 신세사이즈 어노멀리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 어노멀러스 영역을 복원하는 리컨스트럭션 서브 네트워크랑 복원된 결과물과 원래의 인풋의 그 차이를 분간해내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서브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의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AD가 단순히 그 둘 간의 재복원 오류의 차이를 보았다면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이 어노멀리 맵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구조의 새로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AD 방법론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들을 따로 묶어서 Discriminative Subnetwork라고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들이 계속 진보되어서 나왔는데요. 이 앞선 부분에 이 신세사이즈 어노멀리를 만드는 부분에서의 변형은 멤세그나 리얼넷에서 진행을 해왔고요. 이 리컨스트럭션 서브 네트워크 모델의 변형이나 아니면 좀 다른 모델을 쓴 부분은 애플에서 내놓은 DST 세그라는 연구나 아니면 재작년에 나온 디퓨전 AD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 모달리티를 확장해서 기존의 RGB 이미지가 아니라 3D 포인트 클라우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하는 이미지까지 적용할 수 있는 3D림이라는 논문도 최근에는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연구들은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세미나들이 다 있어서 이 아래 링크를 통해 가지고 연구실 세미나를 통해서 해당 연구들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논문인 트랜스퓨전에서 이 퓨전은 디퓨전의 퓨전을 의미하는데요. 이 트랜스퓨전의 이 퓨전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설명은 이 세미나를 여러 번을 해도 다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많은 양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디퓨전 프로세스 부분은 이 트랜스퓨전을 이해하기 위한 부분만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 저희 연구실 졸업생분인 김정섭 석사분께서 진행한 이 DDPM 세미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퓨전 프로세스는 포워드 프로세스와 리버스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는 원본 이미지 X0에서 완전한 가우시안 상태 XT가 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노이즈를 가하는 마코프 체인 형태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이미지 스위스 롤 이미지에서 타임 스텝 t까지 매 타임 스텝마다 일정량의 노이즈를 계속 가해주게 된다면 완전한 노이즈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앞서 말했던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는 정해진 스케줄러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함수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는 모델로 하여금 학습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모델로 학습하는 부분은 그 반대인 이 리버스 프로세스인데요.
완전한 가우시안 상태 XT에서 원본 이미지의 X0까지 매 타임 스텝 가해진 노이즈를 예측하고 이를 디노이징 해나가는 과정을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DPM에서는 ICML 2015년에서 나온 DPM에서는 이런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와 이가 생성 모델에서의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나온 DDPM은 유립스 2020에 소개되었는데요. 인용수를 보다시피 이후 나온 디퓨전 프로세스, 디퓨전 제너레이션 모델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델입니다. 이 DDPM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 X0에서 완전한 가우시안 상태 XT가 될 때까지 정해진 스케줄에 맞추어 노이즈를 가하는 마크업 체인 형태의 과정을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DPM과의 차이 부분은 DPM에서 정의된 디퓨전 프로세스를 수식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또 각각의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예측해야 되는 대상을 단순히 해당 스텝에 가해진 노이즈를 예측하는 부분으로 이 로스텀을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쉽게 모델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한 것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제 이미지 생성 모델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유닛 아키텍처를 직접 갖고 와가지고 각 타임스텝마다의 노이즈를 예측하는 이 모델링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DDPM에서 기초를 닦아준 덕분에 후속 디퓨전 모델의 연구들이 계속 더 나올 수 있었습니다. 뭐 그 사이에 DDPM 이후에 DDIM이나 뭐 다양한 방식의 이런 샘플링 방식의 개선을 이뤄낸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이 트랜스퓨전에서는 유립스 2024에 소개된 콜드 디퓨전이라는 방법을 이 기반으로 삼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드 디퓨전의 핵심 아이디어를 쉽게 말하자면은 앞서 말했던 디퓨전 방식들은 결국 매 타임 스텝 T마다 랜덤한 노이즈를 샘플링을 해서 그를 가해주는 방식의 포워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스토캐스틱, 즉 확률적인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확률적인 방식이 아닌 이 디터미니스틱한 방식의 구조적 변환을 활용한 이미지 변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환을 활용한 이미지 변형도 디퓨전 프로세스처럼 결국 모델을 학습하고 리버스 프로세스로 복원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생성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여기서 구조적 변화라고 하면은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미지의 블러 아니면 다운샘플링, 마스킹 같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확률적인 방식의 이 샘플링 과정을 이 매우 디터미니스틱한 구조적 변환의 이미지 변형으로 이루어내가지고 모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가 디그레이데이션 되고 아니면 리컨스트럭션 되는지에 대한 직관적 해석이 가능을 해줬고 또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한 과정을 예측하다 보니까 모델 수렴의 안정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런 방법론들은 제너럴한 이미지 생성 쪽보다는 특수한 목적의 이미지 생성인 이런 인페인팅이나 슈퍼 레솔루션 같은 특정 태스크에서 오히려 기존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쓰는 기존의 디퓨전 방식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오늘 소개할 트랜스퓨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백그라운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은 이 트랜스퓨전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트랜스퓨전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데요. 어노멀리 이미지를 정상의 이미지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트랜스퓨전 연구를 또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미지의 정상 부분과 이상 부분을 분리해서 이상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상 이미지로 복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리라고 하면은 이미지의 구성 요소 분리를 말합니다. 이미지를 세 가지의 구성 요소, 정상 외관과 이상 내용, 그리고 이상 영역 마스크로 나눠 보게 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점진적 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상 영역의 마스크의 투명도를 조정해서 점차 정상 영역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이미지의 구성 요소 분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I는 가죽 이미지의 본드가 떨어져 이상 이미지로 판별하게 된 이미지입니다. 이 이상 이미지 I는 만약 본드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의 정상적인 가죽 이미지인 정상 내용 N과 그리고 이상 이미지라고 판별하게 된 본드가 떨어진 구역에 대한 이상 내용 A 그리고 본드가 떨어진 구역에 대해 마스크를 만든 이상 마스크 M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M바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정상 영역을 표시하는 바이너리 마스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셋을 투명도 계수 베타를 이용해서 합성을 해주어 이미지 I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투명도 계수 베타는 이상 영역의 투명도를 정의합니다. 만약 투명도가 0이면 완전 투명하고 투명도가 1이게 되면 완전 불투명한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수식을 바탕으로 이미지 I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상 영역에 대한 부분은 마스크를 이용해 정상 영역의 내용을 온전히 만들어내고 이상 영역에 대한 구역은 정상 영역에 대한 내용과 이상 내용을 적당히 베타를 이용해서 합성해 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스트셋에 존재하는 실제 이상 이미지에 대한 리포뮬레이션을 나타냈습니다. 허나 오늘 우리가 알아볼 모델에서는 정상 이미지로만은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정상 이미지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합성 이상 이미지를 사용해 주게 됩니다. 합성 이상 이미지라고 하면은 선행 연구인 드림이나 맵세그, 디퓨전 AD에서 사용하는 이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방식은 맵세그에서 제안한 방식 중 이 펄릿 노이즈와 포어그라운드 맵을 활용해서 아노말리 매스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랜덤 어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DTD 데이터 셋에서 아노말리 소스를 직접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마스크에다 이를 합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세식 아노말리는 전체 학습 이미지의 25%만을 사용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포뮬레이션 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 트랜스페런시 기반의 디퓨전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퓨전 프로세스의 포워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온전한 이미지인 X0에서 완전한 이상 이미지인 XT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하면 매 타임 스텝마다 일정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샘플링해서 가해준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콜리 디퓨전의 방식을 차용을 해가지고 노이즈를 입히는 게 아니라 이상 이미지를 입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타임 스텝 t에 대해서 투명도를 바탕으로 투명도 계수가 점점 커져 나가는 식으로 XT가 정의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XT는 아래의 수식처럼 정의될 수 있는데요. 즉 앞선 부분과 동일하지만 이 이상 영역, 정상 내용, 그리고 이상 내용 같은 경우에는 NMA 대신에 NT, MT, 입실론 T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베타 T 같은 경우에는 T에 의존적으로 만약 X0, 즉 T가 0일 때는 베타 제로가 0, 즉 투명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상 영역이 나타나지 않고 베타 t가 1이게 되면은 결국 이상 영역이 온전히 다 나타나는 이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림과 아래 핑크색 글씨로 알 수 있다시피 NT, MT, 입실론 T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텝 T와 상관없이 일정한 고정된 값인 NMA를 사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의 프로세스인 리버스 프로세스입니다. 리버스 프로세스는 온전한 이상 이미지 XT에서 온전한 정상 이미지 X0까지의 점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앞선 포워드 프로세스랑 동일하게 이상 투명도를 바탕으로 이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상 투명도를 점차 증가시켜 가지고 정상 이미지의 X0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XT의 수식에서 t 대신에 t-1을 쓰게 되면 xt-1에 대한 수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mt-1, 입실론 t-1, nt-1 같은 경우에는 mt, 입실론 t, nt와 동일하게 각각 mn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xt-1과 xt에 대한 관계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는 이 장표에 보이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각 단기간 전환에서 사용되는 수식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모델로 하여금 이를 추론하고 학습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에 사용되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인풋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텝 t의 이미지 xt와 직전 타임 스텝 t 플러스 1의 이상 영역 마스크 mt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앞서 설명에서는 MT나 NT나 입실론 T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텝 T에 무관하게 동일한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전 타임 스텝 T 플러스 1이라고까지 말할 이유가 있나?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뒤쪽의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디퓨전 모델에 타임 인베딩 T까지 들어가 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어떤 타임 스텝에서의 그 이미지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타임 인베딩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컨벤션을 따라서 타임 인베딩 T가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웃풋의 경우에는 해당 타임 스텝 T의 정상 내용 NT 햇과 이상 영역 마스크 MT 햇 그리고 이상 내용 입실론 T 햇이 추론되게 됩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는 백본으로서는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하는 유닛의 변형 모델인 res 유닛을 사용하게 되고 모델 끝단에 3개의 프리딕션 헤드를 추가를 해서 동시에 NT랑 MT랑 입실론 T를 추론해 주게 됩니다. 정상 내용과 이상 내용을 추론하는 NT 햇과 ET 햇을 예측하는 헤드에서는 단일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마스크를 추론하는 MT 햇을 예측하는 헤드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실루 그리고 컨볼루션을 합쳐서 해당 헤드를 구성해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 아노말리 마스크 헤드에서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실루를 굳이 추가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논문에서 딱히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직접 좀 고민을 해서 적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말리 마스크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 문제랑 매우 가깝습니다. 이상 영역과 정상 영역을 분간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각 픽셀이 결국 아노말리인지 정상인지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분포 변화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집니다. 어노멀리는 정상 패턴과 확연히 다른 피처를 갖고 있으므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되면 더욱 선명하게 아노말리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만을 이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한 연구 또한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유립스 2024에 소개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via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논문으로 위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학습 안정성도 갖고 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실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비선형성을 부여하는 활성화 함수이기 때문에 어노말리와 정상 영역을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아마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머지 두 개의 헤드인 이상 내용과 정상 내용을 예측하는 헤드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실루를 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는 이상과 정상 내용 예측에는 이미지의 내용, 즉 픽셀의 정보나 밝기, 색상 값을 예측해야 되는 모델 헤드이기 때문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할 시 현재 배치 내의 분포에 따라 픽셀의 정보에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겠고요. 실루 같은 경우도 비선형 활성화 함수이기 때문에 픽셀의 정보에 왜곡이 발생하여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로 이상 정상 내용 예측하는 두 가지 헤드에서는 앞선 아노말리 헤드와 달리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실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앞선 부분에서 마스크는 MT가 아니라 MT 플러스 1로 만들어줘서 들어가게 된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할 시간인데요. MT 플러스 1로 바꿔줘서 넣어주게 되는 것을 Simulated Previous Mask Estimate이라고 저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MT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텝 T와 상관없이 M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전 타임스텝의 마스크를 굳이 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MT 플러스 1이나 MT나 같기 때문이죠. 허나 추론 시 이전 스텝에서 생성된 마스크 MT 플러스 1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매 타임 스텝 T가 지날수록 이터레이티브하게 더 나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전 스텝에서 생성된 마스크가 불완전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모델이 미리 고려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에 추가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직전 스텝에 불완전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고 하면은 마스크 생성 시 사용되는 이 펄린 노이즈의 스레시홀드를 조정을 해가지고 마스크 영역에 일부 변형을 줘가지고 일부러 불완전한 마스크를 만들었다 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지셔널 인코딩 또한 추가했는데요. 이 일반적인 노이즈를 예측하는 디퓨전 모델이 아닌 이 디퓨전 모델은 NT랑 입실론 T와 같이 정상 내용과 이상 내용의 공간적 정보가 매우 중요한 이미지를 바로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때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퓨전 모델은 총 세 가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정상 내용인 anti-hat, 그리고 이상 마스크인 empty-hat, 그리고 이상 내용인 입실론 t-hat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트레이닝 로스를 계산해 주게 되는데요. 먼저 정상 영역 재구축 로스를 보겠습니다. 이를 LN이라 부르는데 이는 SSIM 로스랑 L1 로스를 합하여 쓰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L2 로스가 아니라 L1 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L1 로스를 사용한 이유를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아마 L1 로스가 L2 로스보다는 미세한 영역에서의 넘겨줄 수 있는 백프로파게이션 되는 그 그레디언트가 더 큽니다. 고로 정상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복원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영역까지 정밀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L2 로스가 아닌 L1 로스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false positive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로스 설계를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영역 재구축 로스인 LA인데요. LA 같은 경우에는 L2 로스만을 사용했습니다. 이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정상 영역과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재구축이 되면 됩니다. 굳이 정상 내용처럼 완벽하게 정확하게 복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역에는 내용보다는 구분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습 용이성이 큰 L2 로스를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마스크 로스인데요. 마스크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선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던 부분과 같이 세그멘테이션 로스를 계산하듯이 포컬 로스랑 스무스 L1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방식의 어노말리 디텍션의 선행 연구인 이 DREAM이나 디퓨전 AD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스무스 L1 로스랑 포컬 로스를 사용해서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컨시스턴시 로스라는 것을 더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시스턴시 로스는 요즘 디퓨전 모델들 중에 원스텝 제너레이션을 하는 부분에서의 컨시스턴시랑은 다른 겁니다. 이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복원 이미지 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즉 추론된 anti-hat, empty-hat, 입실론 t-hat으로 만들어낸 xt-hat이 인풋인 xt와 계속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이 추가적인 억셀러리 로스를 만들어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L2 로스를 통해 계산되는데요. 솔직히 NT-hat, MT-hat, 입실론 T-hat 다 추론된 결과물을 만든 XT-hat이다 보니까 XT를 추가적으로 로스를 주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능 향상에는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로스를 더 만들어서 이 모델 구조를 그 로스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퓨전의 학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인퍼런스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퍼런스 프로세스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됩니다. 총 타임 스텝 t만큼의 디퓨전 모델을 계속 결과물을 뽑아내 가지고 그 직전 스텝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스텝의 결과물을 뽑아내고 또 그 스텝의 결과물을 통해서 다음 스텝의 인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입력 이미지는 처음에 XT가 들어가게 되고 초기 아노말리 마스크는 아노말리가 없다는 가정으로 MT0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초기 인풋으로 사용해서 나온 결과물인 NT-hat과 MT-hat 그리고 입실론 T-hat을 바탕으로 xt-1 hat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를 다음 스텝의 t-1의 인풋으로 사용해주게 되는데요. 이 empty hat 또한 그 다음 스텝 t-1의 인풋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인풋으로 들어가기 전에 empty hat 같은 경우에는 thresholding이랑 binarizzation을 통해서 실질적인 마스크 맵 형태로 바꾸어 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총 타임 스텝 t만큼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n0 hat, m0 hat, 이 epsilon 0 hat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x0 hat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픽셀 레벨 어노말리 디텍션을 위한 어노말리 마스크 제작 방식입니다. 어노말리 마스크 and 파이널은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m디스크라고 불리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마스크입니다. 이는 전체 모든 스텝 t에 대해서 예측된 마스크 mt 햇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m레콘이라 불리는 리컨스트럭션 마스크입니다. 이는 원본 이미지와 최종적으로 복원된 이미지 간의 리컨스트럭션 에러, 즉 L2 디스턴스를 바탕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를 람다 파라미터를 활용을 해서 가중합을 하고 추가적으로 마스크 스무싱 과정을 거쳐주게 됩니다. 이는 n/n 크기, 즉 7x7 크기의 민 필터를 활용해서 마스크를 스무싱 해주게 되고 이를 픽셀 레벨 아노말리 디텍션에 활용해주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아노말리 마스크의 맥스 값을 해당 이미지의 이미지 레벨 아노말리 스코어로 사용을 해서 이를 이미지 레벨 아노말리 디텍션에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트랜스퓨전의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트랜스퓨전의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입니다. 실험 세팅은 두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였고 총 1500 에폭동 학습을 해서 모델을 이밸류에이션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런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는 총 20스텝 정도를 진행하였고 인풋 이미지는 256x256에서 224x224로 센터 크롭을 진행한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은 더 많은 매트릭도 쓸 수 있었지만 이미지 에이롯이랑 픽셀 AP로 단 두 가지만 쓴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장 자기 모델이 제일 잘났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넘어가고 베이스라인 간의 비교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각 베이스라인들을 디퓨전 베이스드, 임베딩 베이스드,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로 나누었는데 각각 빨간별, 파란별, 초록별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빨간별로 표기한 디퓨전 베이스드 AD 모델과의 비교입니다. 제가 빨간별로 표시해 놓은 이런 디퓨전 베이스 모델들은 아노말리 마스크를 직접 생성하지 않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디프 AD를 제외하고 말이죠. 트랜스퓨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직접적으로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을 통해서 마스크를 리파인먼트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디퓨전 베이스 모델보다는 더 높은 아노말리 세그멘테이션, 즉 픽셀 레벨 아노말리 디텍션이 가능을 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표를 통해 보면은 아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하고 표기되어 있는 우측 항을 봐주시면은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트랜스퓨전이 각각의 베이스라인들보다 더 높은 아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 픽셀 레벨 아노멀리 디텍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베딩 베이스 AD 모델과의 비교인데요. 패치코어나 RT4AD 같은 메모리 뱅크 방식들은 트레이닝 셋에 없는 아노말리에는 특히 약하게 됩니다. 메모리 뱅크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허나 트랜스퓨전 같은 경우에는 신세식 어노멀리까지 활용을 해서 학습의 더 일반화의 성능을 높였으므로 이 임베딩 베이스드 AD 모델보다도 어노멀리 디텍션이나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 둘 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뒤에 그림을 통해서도 나타내겠지만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또한 기존의 임베딩 베이스드 AD보다 더 샤프하고 펄스 포지티브가 적은 결과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과의 비교를 보자면은 드림이나 심플넷, 디프AD, DSR 모두 그 추가적인 서브 네트워크를 통해 원본 인풋과 리컨스트럭션 인풋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매스크 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허나 트랜스퓨전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프로세스 총 20스텝 동안 그 아노말리 맵이 매우 정제되고 정확해지기 때문에 이런 멀티 스텝 마스크 리파인먼트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 높은 성능의 어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 즉 픽셀 레벨 어노말리 디텍션이 가능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화 결과를 한번 보자면은 이 핑크색 표시로 친 부분이 트랜스퓨전 결과인데 확실히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해 보면은 false positive가 매우 적고 정확한 이상 영역만을 디텍션 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괴계를 멀티 스텝 마스크 리파인먼트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스텝을 거치면 거칠수록 마스크가 정확해진 결과로 이렇게 false positive가 적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지는 프로세스가 확인된 이 시각화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스텝 t가 증가할수록 마스크를 보시게 되면은 이상 영역이 더 확실해지고 NT를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이상 이미지가 정상의 이미지로 잘 복원되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를 통해서 점점 더 개선된 결과를 뽑아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론의 그런 의도대로 모델이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퍼런스 타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퍼런스 타임을 보면은 트랜스퓨전은 드림이나 패치코어 같은 임베딩 베이스나 아니면 앞선
방식들, 디퓨전을 쓰지 않는 방식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느린 인퍼런스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허나 디퓨전 프로세스와의 비교를 보자면은 일반적인 디퓨전 프로세스는 1000스텝에 가까운 스텝을 뭐 DDIM이나 방식을 이용해서 조금 단축시켜서 인퍼런스는 하지만 그래도 트랜스퓨전의 디터미니스틱한 방식의 노이즈 어노말 디퓨전 프로세스가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패치코어랑도 비교해 보았을 때 1초당 걸리는 시간이 한 장에 걸리는 시간이 약 0.1초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기존의 방법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제안한 방법론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그 효능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인풋 스트래티지 중 하나인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 보겠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제거했을 시 이미지 에이러시나 아니면 AOPRO가 모두 다 하락함을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는 이미지의 구조적 정보를 더 추가하는 부분을 빼줬기 때문에 이 객체의 글로벌 구조 학습에 좀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전반적인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Simulated Previous Mask인데요. 이는 아노말리 마스크에 직접적인 변형을 가하면서 모델로 하여금 직접 스텝에 불안정한 아노말리 마스크의 영향을 더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제거하고 나니까 실제로 어노멀리 마스크와 더 관련이 깊은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 더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Simulated Previous Mask가 원래 이제 저자가 의도하고자 한 바인 이 불완전한 아노말리 마스크 맵을 모델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스 펑션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로스 LN, 즉 정상 영역의 재구축, 로스만을 제거했을 때 떨어지는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의 성능이 대부분 30 이상씩 떨어졌게 됐는데요. 이는 어노멀리 디텍션이 거의 실패한 수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노멀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흐르지 않게 된다면은 모델은 결국 이상 이미지를 정상 이미지로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즉 모델이 신세식 어노말리의 어피어런스에 오버피팅 되어서 모델이 정상 패턴을 학습하지 못해서 결국 의도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discriminative AD라고 부르지만 결국 핵심은 이 정상 영역의 재복원이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로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아노말리 맵과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까 마스크 로스 부분을 제외했을 때는 이미지 레벨 AD 성능보다도 픽셀 레벨 AD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노말리 마스크 제작 방식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only M1 같은 경우에는 그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 동안 만들어진 마스크를 모두 다 사용해서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물인 마스크만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사용했을 때 이미지 레벨 AD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인 즉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가중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미지 레벨 AD의 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M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상 영역과의 비정상 아, 처음 인풋과 그리고 마지막 프로세스로 나온 X0 헷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M 리컨을 제외한 부분의 결과인데요. 이를 토대로 보면은 오히려 아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성능이 조금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나 디텍션에서는 성능 저하가 있었는데요. 디스크리미네이션 마스크만 사용하는 것이 픽셀 레벨에서는 더 좋을 수는 있어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올리 앱 레컨 같은 경우에는 이 어노멀리 맵의 평균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노멀리 맵에 명시적으로 학습된 부분을 빼주다 보니까 픽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M 디스크에 대해 즉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어블레이션 스터디였습니다. 다음은 디퓨전 스텝 넘버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저자들은 20스텝에 관해서 디퓨전 스텝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이 비교 실험을 봤을 때 10스텝만 하더라도 매우 적은 폭의 이 성능 하락을 볼 수 있겠습니다.
허나 이 스텝을 비교를 하려면은 결국 스텝의 줄어듦과 동시에 줄어드는 계산량이나 아니면 소요 시간까지 같이 플롯을 해서 실제적인 소요 시간이나 성능, 향상폭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20스텝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여줬으면 조금 더 논리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오로지 이제 성능만을 보았을 때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0스텝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식으로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스케줄러에 대한 비교였는데요. 저자들은 리니어 스케줄러를 사용했고 어블레이션에서는 쿼드라틱 스케줄러랑 루트 스케줄러를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리니어 스케줄러가 가장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 리니어 스케줄러를 쓰고 있는데요. 의문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디퓨전 연구에서 쓰이는 이런 코사인 스케줄링을 따로 실험에 넣질 않아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연구를 리캡할 컨클루션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연구인 트랜스퓨전은 디퓨전 프로세스의 재정의 및 하나의 모델의 여러 개 멀티헤드를 통해서 기존의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AD 모델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 모델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모델 복잡도나 서브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디퓨전 베이스드 리컨스트럭션 AD의 단점인 느린 이터레이션 타임 또한 모두 해결한 연구입니다. 솔직히 방법론적에서는 좀 노벨티도 높고, 그리고 의도하고자 한 대로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고, 글을 잘 보였기 때문에 좋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쉬웠던 점 또한 있었습니다. 실험 디테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신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험 매트릭을 사용하고 또 다양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좋은 연구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만 해당 연구는 2024년에 나온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매트릭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단 두 개만의 매트릭을 사용하고 또 데이터셋도 매우 적은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퓨전 베이스드 방식이다 보니까 디퓨전 베이스드 AD 연구들과도 비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디퓨전 베이스드의 최신 연구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성능이 낮은 디퓨전 베이스드 AD 모델들을 갖고 와서 이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한 투 스테이지 아키텍처에서 하나의 유니파이드 아키텍처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가장 큰 특징인 학습 파라미터 수 감소나 연산량 감소 등을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더 모델의 강점에 더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